이제 단 3화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다림과 지혁이 공식적인 1위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0화에서 다림은 불길 속에 갇힌 지혁을 업고 나와 모두를 당황스럽게 했는데요. 위험한 순간에 눈앞에서 지혁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다림은 더 이상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심을 고백했는데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지혁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부녀라고 속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죠. 다림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던 지혁은 제주도에서부터라는 말에 입가에 미소가 스르르 번지는데요. 자신도 똑같았다고 말하죠. 제주도에서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이미 다림을 사랑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지혁은 다림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냥 다림이라서 좋다고 말하죠. 생각해보면 그동안 이 마음을 어떻게 참고 버텼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내 연애에 대해 누구보다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공지혁이었는데요. 정작 본인이 사내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게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급기야 나중에 회사를 차리면 사내 연애 적극 장려하겠다는 농담까지 주고받게 되죠.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시간과 달리 회사 쪽은 또다시 폭풍 전야입니다. 공지혜는 화재 사고로 사진전을 망쳐버린 지혁을 다시 위기로 몰아넣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TF팀을 해체해버리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공 회장을 움직여 TF팀 전원을 CS팀으로 보내버리죠. 전화선이 불이 날 정도로 악성 민원이 몰려오는 부서입니다. 결국 팀원들이 스스로 못 버티고 퇴사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지혁은 이번 화재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노린 계획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분위기상 가장 먼저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공지혜인 것 같죠. 공지혜는 해고된 직원이 앙심을 품고 벌인 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지혁은 그 사람이 노조원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단호하게 받아치죠. 냉정하게 보면 지혁이 회사에서 사라질 경우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바로 공지혜입니다. 행사가 성공하면 지혁의 회사 내 입지는 더 단단해지게 되는데요. 게다가 공 회장은 이미 지혁을 부사장으로 올릴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죠. 그렇다 보니 공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화재범이 사실 유태영의 사주로 움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지혁은 범인의 얼굴 흉터와 인상착의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CCTV를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행사 당일만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답사를 왔을 거라는 추리를 하게 됩니다. 한편 공지혜는 자신이 유태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지혁을 넘어 자기 자신까지도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죠. 공지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지혁을 회사에서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11화에서는 다림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한 악성 민원인이 기저귀에서 닭뼈가 나왔다며 무려 1억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요구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다림과의 통화 녹취를 조작해서 언론에 제보해버리죠. 그 결과 다림은 순식간에 애엄마를 무시한 상담원으로 몰렸습니다. 인터넷과 게시판에는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먹잇감이 되어버렸죠. 결국 분노한 엄마들이 회사 앞으로 몰려와 피켓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요. 시위 현장에 나갔던 다림은 밀가루 세례까지 맞으면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TF팀 직원들이 몸으로 다림을 감싸며 지켜주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혁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합니다. 하지만 다림은 자신 일이니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지혁과 함께 민원인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마주서서 이야기하던 중 유모차가 비탈길을 따라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요. 유모차 안에는 민원인의 아기가 타고 있는 상태였죠. 다림은 온 힘을 다해 유모차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가까스로 유모차를 붙잡는데 성공합니다. 아이는 다행히 무사하지만 다림은 그 과정에서 다치고 말죠. 지혁은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자고 하지만 다림은 끝까지 버팁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다림의 진심 어린 행동을 지켜본 악성 민원인은 결국 고개를 숙이는데요. 자신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다며 감정에 휩쓸려 녹취를 조작하고 다림을 곤란하게 만든 걸 고백하죠. 그리고 포털에 올렸던 글도 조작이었다고 직접 밝히고 사과문을 함께 올리게 됩니다. 이로써 다림은 마침내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민원을 키워서 사태를 여기까지 키운 사람이 바로 공지혜라는 점인데요. 마종구가 녹취가 조작된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공지혜는 오히려 원본 녹취를 삭제하라고 지시합니다. 지혁과 다림이 불륜 관계라고 생각한 공지혜는 다림을 이용해 지혁을 나락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계획 또한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와중에 유태영은 공지혜에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넵니다. 바로 다림의 가족관계 증명서였죠. 그 서류에는 다림의 혼인관계가 미혼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이걸 본 공지혜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민원을 해결한 후 팀원들이 모여 웃으며 숨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순간 공지혜가 나타나 그 서류를 꺼내들면서 분위기가 단번에 얼어붙게 되죠. 12화에서는 다림이 지혁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늘 그렇듯 다림은 자신을 탓하는데요. 능력도 없는 자신이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서 취직만 안 했어도 자신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왔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혁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의 마더 TF팀은 누가 뭐래도 다림이 만든 팀이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더 이상 다림을 떠나보낼 생각이 없다며 사직서를 바로 반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이제는 같이 부딪혀서 헤쳐나가자고 말하죠. 예고편에서는 두 사람이 지혁의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제주도에서 못다한 사랑을 이제야 완성하게 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불안한 다림을 지혁이 마음으로 다독여주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겠죠. 물론 공지혜가 다림의 가짜 이력서를 그냥 넘길 리는 없어 보입니다. 위장 취업은 분명히 규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혁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자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직을 허용하지 않은 건 자신이라고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책임이 있다면 자신이 지겠다고 말하죠. 그동안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마음 졸인 다림에게는 오히려 털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원들 역시 처음엔 당황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었던 분위기죠. 오히려 다림을 나무라는 대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며 다림의 어깨를 두드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TF팀은 진짜 의미의 원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죠. 지혁이 내추럴 베베에 입사한 이유는 처음엔 오로지 엄마 인애 때문이었는데요. 이제는 내추럴 베베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제대로 다지려는 듯한 행보를 보입니다. 지혁은 공개되지 않은 비밀 자료를 찾기 위해 산의 서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찾기엔 양이 많았기 때문에 다림과 함께 들어가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내추럴 베베 창업 초기에 이내가 해냈던 업적들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혁은 엄마를 자신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죠. 이내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혁은 언젠가 이내를 다시 원래 자리로 데리고 올 계획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공지혜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이겠죠. 여기서 유태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건의 배우로 유태영이 지목되면서 그 역시 궁지에 몰릴 텐데요.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실 공지혜가 배후였다고
자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S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요. 현재 CS팀을 총괄하고 있는 건 바로 공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통화 녹취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람 또한 공지혜였죠. 실행에 옮긴 건 마종구지만 지시한 사람은 공지혜였습니다. 지혁은 화재 사건도 이번 CS 사건도 그렇고 연달아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자신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마음먹었죠. 지난 화재 사건은 공 회장이 덮으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뒤로 물러났지만 이번 CS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추럴 베베의 브랜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고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죠. 그래서 지혁은 녹취를 삭제한 범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지혜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자기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지혁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결국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